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실적 무려 75조 2천억 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법인 세수입이 18조 엔에 육박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1990년 버블경제 당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무려 34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려 했던 적자 국채 5조엔의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찍어내 국가 예산을 메워왔지만 이번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거친 덕에 국채 발행 자체를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세수가 늘어났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일본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 큰 이익을 냈습니다. 도요타, 혼다, 소니,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대표 기업들이 엔화 약세 덕분에 해외 판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겁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법인세 수입 증가의 핵심 배경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일본의 기본세율은 약 23.2%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구간은 15%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수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소비세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10%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세 수입도 25조 엔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국민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소비가 늘면 자동으로 세수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액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일부가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줄었지만 법인세와 소비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이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가장 먼저 발표된 조치는 적자 국채 5조 엔의 발행 취소입니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발행하는 빚입니다. 미래 세대를 대신해 지금 필요한 돈을 빌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거치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예산 잔해까지 합쳐지면서 굳이 국채를 더 찍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빚내서 운영하는 국가였던 일본이 일시적으로라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결산 잉여금입니다. 2024년 결산에서 남은 돈, 즉 예산보다 덜 쓴 금액이 약 2조 3천억 엔이었습니다. 이 잉여금의 절반은 국채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방위력 강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즉 남은 돈을 국방비에 넣는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이 복지나 교육보다는 국방력 확충에 먼저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경제 회복의 상징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잉여금을 국방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무려 260%를 넘습니다. 이번 국채 5조 엔 발행 취소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세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경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지금처럼 기업 실적이 좋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만 경기 침체나 엔고 전환, 해외 수요 감소 등이 발생하면 세수는 급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재무성도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금과 같은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세 수입 증가는 국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기본 생필품에도 10% 세금이 붙는 구조는 서민층에겐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와 소비세 수입 증가는 국민의 체감 경기 회복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정부만 좋아지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보된 여유 자금이 국민 복지보다는 국방비로 먼저 들어간다는 점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법인세 개편 논의 중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방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흐름은 한국이 몇 년 뒤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관찰하는 건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숫자는 화려해 보입니다. 세수 최고치, 국채 발행 취소, 잉여금 발생.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엔저 효과, 일시적 기업 실적 상승, 국민 세부담 증가, 그리고 극심한 고령화 속의 복지보다는 방위비로 향하는 예산 구조가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숫자들의 이면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그 안의 의미를 짚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일본 사회와 경제, 정책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일본의 오늘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